당신의 삶을 그 이후에 알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바꾸게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성경에서도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다는 거, 내 I see라는 말을 내가 너를 본다, 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I saw you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다는 것보다 안다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그것을 알고 나서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영화가 결국은 뭔가를 보고 난 사람들이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가의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단적인 예가 유사쿠라는 굉장히 평범한 사업가인 것 같았지만 그 후미오라는 그 철없는 아이고 소년인 것 같았던 이 청년이 갑자기 심각해지고 결국은 화를 내게 되고 숙모에게 뭔가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유사쿠도 마찬가지예요. 만주에 갔다 오더니 더 심각해진 거죠. 그전에는 물론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만주에 카메라를 들고 갔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나 그러나 결정적으로 바뀐 사람은 스파이의 아내죠. 아내인 이 사토코가 남편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 일본인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얘기냐라고 하면서 나중에 자신도 그 영상을 보고 나서는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심지어 자신의 남편보다 유사쿠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는 엄청난 추진력을 보여줍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알았을 때 혹은 뭔가를 본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도 모른 채 하는 경우도 많고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혹은 엄청난 일들을 봤다면 혹은 목격했다면 그 일이 내가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최근에 목격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도. 근데 결국 그것도 그 일을 봤다는 사실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혹은 본다는 것이 과연 뭘 의미하는가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는요, 타이지라는 인물이 있었잖아요. 헌병 분대장으로 있는 아마도 사토코가 어린 시절 썸씽이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인물이 있고, 유사쿠가 만주에서 뭐 여자를 데려왔네 아니네 해서 뭔가 또 불륜을 의심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애정을 다룬 멜로드라마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사쿠가 뭐 스파이 활동을 한다는 것이 첩보물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구로자와 기요시 감독이 잘 만드는 애정과 멜로와 스파이물, 서스펜스와 그다음에 서스펜스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그런 영화이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서스펜스의 구축 방식이나 이런 거랑은 또 되게 달라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다른 점을 본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하나는 이 영화 자체의 모든 설정들이 다 약간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스파이 영화라고 한다거나 첩보 영화라고 할 때는 아주 그 디테일한 사건들을 하나씩 명확하게 포착하면서 그걸로 이제 결국에는 누가 범인인가, 약간 이런 정보가 식으로. 중요하죠. 그리고 이 정보들이 사실은 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야지만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결국 스파이 영화가 주는 나름 쾌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영화는 제목부터 이제 스파이이기는 하지만 잘 유려하게 맞춰진 상황과 사건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더 열려 있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다 미스테리하지 않나요?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이제 한 여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영화상에서는 여관 주인이 그 여자를 죽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찝찝한 거죠. 뭔가 명확하지 않게끔 계속 사건들이 모든 게 다 음모처럼 보이고 모든 게 비밀과 거짓말과. 마지막에 또 밀고 하는 장면도 있는데 누가 누군가를 밀고 한 것 같은데 누가 밀고 있는지는 사실 알 수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밀고 했다라고 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냥 예상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이 스파이 영화의 쾌감은 전혀 없고 되게 열려있는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모호성, 이게 되게 독특한 것 같고, 누가 스파이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게 영화 초반에 다 설명이 돼요. 그거를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쭉 진행되는 영화인데, 스파이 영화는 아니잖아요. 최대한 미스터리하게 알 수 없게끔 관객들이 추론하게끔 기다리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빵 터뜨리는 그런 쾌감에 있어서도 완전히 역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을까 고민이 많이 되는데, 기요시니까요. 기요시니까. 그리고 기요시가 이제 이 영화에 했던 수많은 인터뷰들을 봤을 때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모호하고 모든 것이 미스테리인 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가지 이 영화 속에서 유일한 진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화 속에서 벌어진 일본의 만행일 수도 있고, 그것은 또 실제 사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일한 진실을 제외하고는 되게 미스테리하게 만들어 놨고, 그게 어쩌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들을 다 접하고 있는 실제의 우리의 감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에 다른 것들을 넣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죠. 네네. 어떤 충격적인 사건, 충격적인 폭력, 어떤 국가의 폭력일 수도 네. 있고 아니면 뭐 권력의 폭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파이 영화로서 또 이 영화가 특이한 거는 스파이는 분명한 소속감을 갖고 그 단체 혹은 그 조직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스파이의 어떤 분명한 정체성인데 유사쿠라는 인물은 사실 그렇지 않은 네. 거죠. 세계 평화와 네. 어떤 인류의 행복과 아무도 스파이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는 한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시를 받고 하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 일들이 있는 거죠, 분명히.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스파이의 아내잖아요. 보통은 스파이의 아내들이 겪는 그 장르 영화나 뭐 이제 스파이 아내가 주인공이라 하면 생각이 드는 생각이 남편이 스파이여가지고 너무 막 괴로운 현실이나 아니면 스파이인데 막 아내한테까지 속이거나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무지한 여자로 끝까지 가고 무지하거나 아니면은 뭐 고통당하는 여성이나 그러니까 남편이 대의명분을 위해서 일하는 동안 여성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피해자 서사로 다룬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수동적인 그런 형태가 많을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접했던 장르 영화들이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은 점이 저는 또 굉장히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요시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토코가 어떻게 보면 남편이 하는 스파이 일에 전적으로 함께하고 되게 적극적인 여성으로 나오는데 자기는 처음에 이제 이 그 시나리오를 봤을 때 약간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마구치 류스케라고 하는 감독이자 그 각본가 아사코라는 영화도 만들었고 최근에 칸에서 그 데일리 평점 되게 좋았던 드라이브 마이 카였나요? 그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거의 뭐 칸에서 황금종려상 탄다고 막 이랬었는데 결국엔 못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이야기, 내러티브에 되게 탁월한 이 하마구치 유스케라고 하는 그 각본가에 의해서 또 이제 쓰여진 건데 기요시 감독이 보기에는 너무 전형적인 여성이 아닌 거죠. 사토코가 남편을 의심해요. 딴 여자랑 바람핀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더 이 모든 사건들을 캐고 그러다가 진실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어떤 장르물에서의 여성 캐릭터라고 하는 것이 치정이라든가 이런 의심에서부터 무언가가 시작되면 되게 파국을 맞는다거나 아니면 진짜 뭐 다 뒤집어 엎는다거나 아니면 뭐 살인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되게 납작한 여성 캐릭터라고 우리가 되게 많이 경험을 했을 텐데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그런 사사로운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니면 우리가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뭐 남녀간의 일 이런 걸로 어쨌든 문제가 시작되었지만 그렇죠. 그것을 결국에는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여자의 선택은 그전 캐릭터와는 완전히 많이 다른 거죠. 근데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이요. 지금 납작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순진하고 남편 없을 때 옛날 남자친구 고향 친구랑 뭐 위스키도 마시고 이럴 만큼 뭔가 철없어 보이기도 하고 남편을 막 의심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리고 막 전사 같은 이미지를 갖고 남편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스파이 행위에 대해서 옹호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국가를 대변해서 막 그럼 일본은 어떡하라는 얘기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스파이 활동을 하면서도 즐거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뭐라 전형적이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보통 이렇게 돌변을 하면 여전사 이미지로 가서 남편보다 이렇게 확 뛰어나간다든가 점차 변화하는 이것을 성숙의 이미지로 갖고 간다든지 이런 전형적인 것들이 조금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원래 그 순수함을 잃지 않는다든가 원래 순진함을 여전히 어떤 순수함으로 드러낸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특이하고 재미있더라고요. 어떤 하나의 캐릭터로만 달려간다라는 느낌보다 네.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맞아요.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내가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얼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여성 캐릭터로 네. 봤을 때는 되게 흥미로운 인물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약간 마무리하는 기분으로 저는 이제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어쨌든 제목이 스파이 아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모든 스파이의 일을 처음에 시작했고 되게 대의가 있고 이랬던 사람은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제목이 스파이 이러면 되는데 어쨌든 스파이의 아내가 이제 이 영화의 제목이라는 거에서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스파이가 되고 싶었으나 결국 아내로 머물렀던
사토코의 캐릭터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영화 속의 영화에서 사실 네. 또 금고를 터는 그 맞아요. 장면이 있어요. 그쵸? 금고를 네. 여는 장면. 이게 또, 그러니까 실제로 금고를 열어서 음. 남편의 비밀을 빼내고, 이거를 또 뭐 고발하기도 하고, 뭐 다른 일들을 하고 하는 이런 캐릭터들이 안에서 이제 사실은 스파이적인 면모가 드러나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게 또 전부는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이 영화가 1940년 그 시대에 일본 사회에 사는 어떤 평범한 소시민이나 아니면 중간 정도의 그냥 어려움 없이 그냥 일본의 그 번영을 누리던 세대의 어떤 가장 일반적인 모습의 한 유형이 아니었을까? 스파이의 아내라는 그 위치가 스파이로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 어쩌다가 마주하게 된 진실 이것 앞에서 어떤 모습 그걸 여성의 캐릭터로 나타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도 스파이라고 했을 때는 뭐 영화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되게 정면에 드러나는 되게 극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영웅적이고 극적이고 되게 앞장서는 사람이고 그러나 우리 일상의 저변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사실 스파이 같은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내가 뭐 앞장서거나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소식들을 앞장선 사람에게 듣기도 하고 하면서 나름의 소시민적인 우리의 삶을 네, 우리도 우연히 접하게 꾸려가고 되거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스파이의 아내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저변에서 들러오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보고 이것을 내가 알았을 때 과연 나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것에 대한 선택을 사실은 이 여자 캐릭터가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공감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 그런 캐릭터. 그런 면에서 훨씬 많은 관객들을 도전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영웅적인 캐릭터가 나서서 뭔가 진실을 퍼뜨리고 아니면은 대면하고 싸우고 이런 건 못지않게 우연히라도 혹은 어쩌다가 알게 된 진실 혹은 갑자기 맞닥뜨리게 된 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다양한 지점들을 나눠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밌으셔야 되는데 또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번 이 영화 궁금하다, 한번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또 영화 한번 꼭 챙겨보시고 또 영화 보시고 나서 또 궁금하다 그러면 저희 영화로운 모기시 다시 한번 보시면 완벽하게 재밌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화로 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하는 걸로 할까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